안녕하세요. 사이다에 빠진 사연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네요. 남편과 저는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요. 친정과 너무도 비교되는 시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은 뭐든지 퍼주려고만 하셔요. 군인 출신인 아버지께서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잘 해놓으셔서 자식들 도움 없이도 두 분이서 걱정 없이 지낼 정도가 되십니다. 자식들에 대한 애정도 깊으셔서 저나 오빠들이 집에 찾아가면 뭐라도 못해주어서 아쉬워하세요. 오빠들이 2명인데요. 첫째, 둘째 신우 언니들이 모두 아이 낳고 조리원에 들어가서 있을 때도 아빠, 엄마는 며느리들 조리원 비용 다 대주었고요. 부모님 생신 때 오빠들이나 저희가 찾아뵙고 선물 드리고 용돈 드려도 나올 때는 다시 저희들에게 용돈 챙겨주시는 분들입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로 용돈 드려도 이런 거 필요 없다 하시며 다시 저희들 챙기시고요. 오빠들이나 저 결혼할 때는 각각 전세 비용 정도 해주셨어요. 남편이랑 친정에 다녀오면 차비하라고 몇십만 원씩 쥐어주시는 친정 부모님이세요. 저희 친정과 비교하면 시댁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한마디로 시댁은 받으려고만 한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남편은 3남매 중 둘째인데요. 시부모님은 우리가 너네들 키워놓았으니 이제 호강 좀 해보자 하시면서 자식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죠. 자식들이 용돈 드리면 고맙다 하면서 이걸로 코트나 하나 해 입어보자 하시는 시모와 나도 이번에 구두 좀 바꿔보자 하시는 시부이십니다. 그렇게 용돈 챙겨드려도 받기만 하시지 저희 친정처럼 구구절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없어요. 용돈 드리는 것을 아주 당연시 하시죠. 시댁에 가면 무조건 배달 음식입니다. 그렇게 거하게 상살림하고 나면 계산은 또 남편 몫입니다. 저희 집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거죠. 얼마 전부터는 TV며 냉장고, 에어컨까지 하도 오래되어서 사용하기 힘들다. 요즘 좋은 거 얼마 안 비싸더라 하시네요. 결국 이번에 가전도 3남매가 같이 다 바꿔드렸네요. 매달 용돈도 3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 생시 때 말씀이 이마저도 부족하다 하시고 50만 원으로 올려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월급이 작기는 하지만 시댁 부모님 두 분 다 일하시는데요. 그렇게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하여도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었는데 저희들에게 밥 한 번 사주신 적 없으셨어요. 일부러 그런다기보다 베푸는 습관이 안 되어 있으신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게 얘기하면 알뜰하신 거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정반대의 성향이신 거죠. 친정은 자식 도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시댁은 받으려고만 하니 이제 슬슬 이런 구조가 싫어집니다. 친정에는 용돈을 드려도 받지도 않으셔서 용돈 한 푼 드린 적이 없지만 시댁은 꼬박꼬박 드리는 용돈도 부족하다며 올려달라고 하시니 이렇게 반대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하였죠. 저는 남편한테 어쩜 시댁은 우리 집이랑 이렇게 틀리냐. 친정 부모님은 우리한테 못 퍼주어서 안달이신데 시댁은 우리한테서 못 가져가서 안달이신 것 같다며 남편한테 화풀이도 많이 했어요. 남편도 이제 그런 상황이 익숙해진 듯 그러게 하기만 하였습니다. 그즈음 아주버니께서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아주버님은 퇴직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고깃집을 크게 하려고 계획하셨고 그쪽으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프랜차이즈가 괜찮다고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면서 걱정 말라며 크게 식당을 개업하였어요. 그 과정에 돈이 부족하다며 시모는 남편을 통해 저희 친정에까지 도움을 구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사위의 부탁이니 들어주어야지 하면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하나 파시고 1억 정도를 남편한테 전해주었어요. 남편은 아버지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빨리 갚을 수 있도록 형님께 잘 전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힘들 때 사돈끼리 안 도우면 누가 도와주겠냐며 천천히 갚으라고만 하셨죠. 아주버님 가게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 동네에 선진입한 것이 큰 효과를 내었고 프랜차이즈라 본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도 짧은 시간 안에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죠.
아주버님 또한 식당 운영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께 빌렸던 돈도 금방 갚을 정도로 아주버님 가게는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저희 친정에도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큰오빠는 조그만 사업을 하였는데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부품을 조달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자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필요한 자금만 30억 가까이 되었는데 아버지를 비롯한 작은오빠 그리고 저까지 가진 돈 탈탈 털어도 큰오빠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힘들더라고요. 한날 저는 퇴근한 남편한테 시댁의 도움을 구해보라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남편놈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돈이 어딨냐? 형도 없어서 너네 집 도움 받았는데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 아주버님 가게가 그렇게 잘 되어서 친정아버지한테 진 빚도 그렇게 빨리 갚았는데 한번 물어보고 심없게도 얘기 좀 해봐달라고 하였죠. 저의 등살에 남편은 아주버님께 물어보니 아주버님 하는 말이 사돈댁 빚은 다 갚았잖아. 다른데 대출 받은 것도 많아서 빚 갚느라 정신없다. 바쁘다. 몇 무뚝뚝하게 받더라고요. 시모에게도 저희 사정을 얘기해 보았어요. 스피커폰으로 시모는 사돈댁 사정은 딱하다만 도움이 못 될 것 같아 미안하구나 라고 짧게 대답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시대요. 남편은 그런 아주버님과 시모의 말만 듣고는 피곤하다며 자러 가 버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나 아주버님, 시모가 모두 섭섭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돈이 있어서 아주버님 도와주었나? 친정 아버지가 갖고 있던 아파트까지 팔고 돈을 마련해 준 거였는데 그 정도 도움 받았으면 되든 안 되든 알아보겠다고 하는 게 순서인 거 아닌가? 와, 이 사람들 자기들 문제 해결하고 나니 아예 입 싹 닦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댁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했던 친정아빠와 엄마는 시댁에서 보여주는 반응에 겉으로는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하면서도 그렇게 차갑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저의 말에 서운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인 채로 몇 개월이 지나면서 큰오빠는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는 데 성공하였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회사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었고요. 큰오빠는 부모 형제가 보여준 정성에 감사를 표하면서 빌려주었던 자금을 모두 돌려주고도 고맙다고 이자까지 잘 쳐서 주었어요. 가족끼리 무슨 이자냐 하시면서 부모님은 받지 않으셨고 오빠와 저도 필요 없다 하였지만 오빠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어서 너무 고마웠다. 오빠가 주는 용돈이라 생각하라 하며 끝까지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인생 알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크게 열었던 아주버님의 식당이 처음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손님이 줄을 서기도 할 정도로 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변에 부지를 헐고 더 큰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아주버님 식당 손님을 다 가져갔는지 점점 손님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동서 형님과 신우까지 함께 식당 일을 일하면서 인건비도 줄여보면서 노력하며 애를 썼지만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결국 식당을 접게 되었죠. 그렇게 잘 되던 식당이 어쩜 그렇게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게 되어버리면서 손님이 뚝 끊어질 수가 있는지 신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처 큰 식당들도 그리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워낙 버틸 수 있는 자본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죠. 반면에 아주버님은 다른 자영업자들이 그렇듯이 그달 벌어 그달 대출 갚고 생활비 하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식당을 폐업한 아주버님은 남은 대출금을 미처 다 갚지도 못하고 빚만 잔뜩 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시모가 전화가 와서 시댁집으로 좀 건너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퇴근하고 넘어갔더니 아주버님 내외와 시모께서 계시더라고요. 시모께서 이번에 아주버님이 다시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길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 친정에 다시 얘기 좀 해줘봐주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저는 참 양심도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저번에 아주버님 건 때문에 자금 필요하다 하실 때 저희 아버지 가지고 있던 아파트까지 파시고 자금 준비해 주셨죠.
그런데 저희 큰오빠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하였을 때 어머님이나 아주버님 돈 없다며 단칼에 자르시는 거 보시고는 아버지께서는 믿음을 갖고 대해주셨는데 본인은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신다는 마음에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걸 어쩌겠어요. 하지만 구해보려고 시도는 해보시는 게 도움받은 분들의 자세가 아닌가요? 제가 뭐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까요?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하니 모두들 꿀먹은 벙어리 되시더군요. 아주버님께서 제가 진 빚은 바로 갚아드렸지 않느냐. 저를 믿고 아버님이나 오빠한테 다시 한번 얘기 좀 잘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또 그러더군요. 저는 아주버님께서 다른 것보다 아버지한테 빌리신 거 먼저 갚아주신 거 안다. 그거는 감사하다. 하지만 아주버님이 그걸 갚으셨다고 또다시 저희 집에 손 벌리시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러지 말고 한번 여쭤봐라. 뭐 그리 있는 사람들이 없는 척을 하냐. 큰오빠도 사업 다시 회복하셨다면서 하시면서 마치 저희 친정에 무슨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요. 한 번을 저희가 드리는 용돈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희 갈 때 택시비 챙겨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번 큰오빠 일로 완전히 시댁에 대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저도 섭섭한 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 용돈 작다 하셔서 용돈도 올려드렸는데 한 번 고맙다 잘 쓰겠다는 말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네요. 어머니나 아버님 저희가 집에 왔을 때 음식 한 번을 해주신 적 있으셔요? 매번 시켜 먹거나 나가서 먹거나 하였죠? 그 계산 다 저희가 하였고요. 친정에서 명절이나 생신 때 용돈 드리면 그거 고스란히 저희한테 다시 돌아왔는데 그거 남편이 다 어머니 아버지께 다시 드린다고요. 아주버님 사정 딱하신 건 알겠지만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하니까 시모, 시아주버님 모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더군요. 어머니는 뭐냐 너네 집안 그렇게 잘난 사람들인 줄 몰랐다. 어쩜 사람이 도움을 구하는데 그렇게 박하게 구냐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재수씨 이번 한 번만 잘 좀 얘기 좀 해줘 보셔요. 제가 신용은 확실한 놈 아닙니까? 이제까지 쳐서 다 갚아드린다고 한 3억만 말씀해줘 보셔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저희가 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입장 바꿔서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시라면 돈 해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아주버님도 그래요. 3억이 그렇게 말 한마디로 쉽게 구해주는 돈인가요? 저는 그 말 못 전합니다. 이만 일어날게요.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오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제 눈치만 살피더군요. 그런 남편을 본체 만체하고 저는 시댁을 나왔어요. 주는 대로 받기만 하는 시댁을 이제 정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해지네요. 아이 생기기 전에 갈라서야 하나 생각도 들고 우유부단하고 자기 집밖에 모르는 남편 믿고 살려니 막막한 마음이 앞서네요. 제가 해달라는 돈 안 해주었다고 구박하기만 하면 바로 헤어질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받기만 바라는 집안에서 제가 뭐 득볼 게 있을까요? 남편 놈이라도 중심 잘 잡아주면 다행인 거죠. 오늘의 사이다에 빠진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의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 좋은 일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